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락하는 건반지 축구 분석가 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20회 53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 왔고요. 53회차 보니까 K리그 37라운드 4경기 그리고 EPL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10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1번 경기 EPL 아스날 대 뉴캐슬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스날 리그에서 6승 2무 4패 리그 5위에 위치해 있고 아스날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스미스 로우 선수죠. 저번에 있었던 지지난주에 있었던 A매치 구간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처음 발탁된 스미스 로우 선수, 잉글랜드 국가대표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4골 2도움, 아스날 유스 출신이죠. 굉장히 이번 시즌 중원에서 잘 활약해주고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자카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원정팀 뉴캐슬 리그에서 6무 6패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뉴캐슬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생 막시맹 선수, EPL 리그 탑 드리블러죠. 이번 시즌 3골 3도움. 지난 브렌트포드전 홈에서 브렌트포드랑 뉴캐슬을 3대3으로 비겼는데 이때 극적인 동점골 장려시켰던 생 막시맹 선수였죠. 뉴캐슬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은 없고요. 그래서 해석하는 결론은 뭐 전력상 아스날의 절대적 우위이기도 하고, 뉴캐슬이 이번 시즌 개막 후 12경기 모두 실점했거든요. 실점이 없었던 경기가 없었어요. 12경기 다 실점했거든요. 그러고 있을 만큼 허술한 수비력, 리그 최다 실점이에요. 27실점. 이 허술한 수비력에 발목을 붙잡힐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 아스날이 최근 뉴캐슬을 상대로 7연승이거든요. 7연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면모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홈팀 아스날의 2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EPL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아스톤빌라 경기네요. 일단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 리그에서 3승 7무 2패 리그 10위에 위치해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 키플레이어 공격수 벤테케 선수죠.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4골 1도움. 지난 번니전 크리스탈이 번니 원정 갔는데 아쉽게 3대3으로 비겼죠. 이 경기 2골 폭발시켰던 벤테케 선수죠. 크리스탈에서 6시즌간 159경기 33골 뽑아내고 있는 팀의 간판 공격수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네요. 반면에 원정팀 아스톤빌라 리그에서 4승 1무 7패 리그 15위에 위치했고, 아스톤빌라 키플레이어 공격수 와킨스 선수죠.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지난 브라이언 호프 알비온을 홈으로 불러들여갖고 아스톤빌라가 2대0으로 이겼는데 이 경기 선취골 기록했던 와킨스 선수죠. 와킨스 선수가 아스톤빌라에서 2시즌간 50경기 19골 뽑아내고 있는 팀의 간판 공격수. 일단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 이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지난 첫 경기 승리를 이끌었죠. 제가 뉴스 보니까 탄산음료도 못 마시게끔 선수들한테 그렇게 철저한 관리. 제가 볼 때는 아스톤빌라가 이 제라드 감독이 충분히 이 레인저스, 스코틀랜드 명문구단 레인저스에서 충분히 그 능력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반등의 소지는 충분히 커 보이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뭐 전력상 홈팀인 크리스탈의 약 우세이긴 하나 이 아스톤빌라가 지난 브라이언턴 호프 알비온전 승리를 통해 보듯이 제라드 감독으로 교체 후에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을 감안해 볼 때 제가 볼 때 아스톤빌라의 감독 교체 버프가 예상되는 바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EPL 리버풀 대 사우스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리버풀 리그에서 7승 4무 1패 리그 3위에 위치해 있고 리버풀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죠. 이집트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챔스에서 5골 리그에서 11골 7도움 총 16골 7도움 리그 11골은 리그 득점 단독 선두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 그 부상 선수들이 꽤 있죠. 주전 핵심 레프트백 로버트슨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존스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밀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조 고메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나비 케이타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피르미누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사우스햄턴 리그에서 3승 5무 4패 리그 13위에 위치했고 사우스햄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죠.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2골 1도움 지난 노리치 시티전 원정 갔죠. 노리치 시티전이었는데 2대1로 팀이 졌는데 이 경기 한 골 기록한 채 아담스 선수였죠. 사우스햄턴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 전력상 리버풀의 절대적 우위이기도 하고 사우스햄턴이 지난 노리치 시티 원정 경기 패배에서 보듯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 6경기 1승 2무 3패의 원정 약세인 걸 감안해 볼 때 제가 볼 때 홈팀 리버풀의 2골차 이상 완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EPL 노리치 시티 대 울버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노리치 시티 리그에서 2승 2무 8패 리그 19위에 위치했고 노리체스터 키플레이어 공격수 티무 푸키 선수죠. 핀란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4골 기록하고 있고 지난 소튼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튼전 홈에서 2대1로 역전승 거뒀죠. 이 경기 전반전 선취골 리그 4호골 장렬시켰던 티무 푸키 선수였죠. 노리치 시티가 지난 시즌 챔피언십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번 시즌 1부 리그로 승격을 했는데 그 당시 우승할 당시 41경기 26골 뽑아낸 뭐 티무 푸키 선수였어요. 노리치 시티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네요. 반면에 원정팀 올버햄턴 리그에서 6승 1무 5패 리그 6위에 위치해 있고 올버햄턴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황희찬 선수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4골 기록하고 있고 이 라이프치히에서 이번 시즌 임대와 있는데 뭐 조항에는 임대 후 완전 이적까지 포함되어 있죠. 결국에 뭐 팀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완전 이적을 시켜야 된다. 이게 빨리 이렇게 시켜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활약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황희찬 선수고 울버햄턴 같은 경우에 핵심 레프트 미드필더 조니 선수 장기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네투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뭐 전력상 울버햄턴의 약 우세이긴 하나 이 울버햄튼이 최근 원정 경기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고 이 노리치 시티가 이 딘 스미스 감독으로 교체하고 지난 경기 소튼전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어요. 결국에는 딘 스미스 감독으로의 교체 조금은 먹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리치 시티가 최근 리그 2연승의 상승세와 더불어 딘 스미스 감독으로 교체 후 감독 교체 버프까지 고려해봤을 때 제가 볼 때 대이변 홈팀 노리치 시티의 한 골차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EPL 브라이언턴 호프 알비온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브라이언턴 호프 알비온 리그에서 4승 5무 3패 리그 9위에 위치했고 브라이언턴 호프 알비온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트로사드 선수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3골 1도움 트로사드 선수가 브라이언턴에서 3시즌간 81경기 13골 뽑아낸 팀의 간판 공격수죠. 브라이언턴 같은 경우 핵심 공격수 웰백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음웨프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레저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2승 5무 5패 리그 17위에 위치했고 레저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윙어죠. 다니엘 제임스 선수 이번 시즌 한 골 1도움 이 다니엘 제임스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맨유에 있었죠. 지난 토트넘전 리즈가 원정 가서 잘 싸우긴 했는데 아깝게 1대2 석패를 당하긴 했는데 이 경기 한 골 기록한 다니엘 제임스 선수죠. 리즈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라이트백 아얄링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벤포드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코흐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윙어 하프냐 선수가 빠졌네요.
팀 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로 올고 있는 하피냐 선수가 일단 빠졌고 주전 핵심 공격수 호드리고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이 전력상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의 약 우세이긴 하나 이 브라이언이 리그 7경기째 승리가 없거든요.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리즈가 지난 토트넘전 패배하긴 했으나 경기력은 괜찮았어요. 제가 볼 때 경기력은 슈팅수 뭐 이런 거 거의 압도를 했죠.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볼 때 두 팀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K리그네요. 대구FC 대 전북현대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대구FC 리그에서 13승 10무 10패 리그 3위에 위치했고 대구FC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미드필더 세징야 선수죠. 이번 시즌 11골 7도움 기록하고 있고 대구FC에서는 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정승원 선수 징계결장, 주전 핵심 미드필더 황순민 선수 징계결장, 주전 핵심 수비수 이진용 선수 징계결장, 주전 핵심 수비수 김우석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반면에 원정팀 전북현대 리그에서 18승 10무 5패 리그 1위에 위치해있고 전북현대 키플레이어 공격수 구스타보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18골 6도움 기록하고 있고 이 전북현대와 이 울산현대의 피튀기는 우승 경쟁 승점이 같아요. 결국엔 전북현대가 지난 라운드 수원FC한테 덜미를 잡힌 반면에 울산현대는 승리를 거두고 결국에는 이 승점 동률을 이루면서 결국에는 이 3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 야, 제가 볼 때는 누가 우승을 할지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최영준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대구FC로서는 여전히 징계로 인한 치명적인 전력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이 전북이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죠. 이 대구FC가 주중에 이 전남과의 FA컵 결승전이 있거든요. 시즌 말미로 갈수록 이 주중 경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결국엔 대구가 이 전남과의 경기가 주중에 있기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 주말에 있을 이 전북현대와의 경기 체력적으로 좀 힘들 타이밍이긴 해요. 전력상 전북현대의 약 우세이기도 하고 최근 두 팀의 7번 맞대결 전북이 6승 1패로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가 볼 때 원정팀 전북현대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K리그 수원삼성 블루인즈 대 울산현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수원삼성 블루인즈 리그에서 12승 9무 12패 리그 5위에 위치했고 수원삼성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김건희 선수죠. 야,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결국엔 황의조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 틈에 생애 첫 국가대표에 발탁된 김건희 선수였죠. 이번 시즌 6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제리치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니콜라우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원정팀 홍명보 감독의 울산현대 리그에서 18승 10무 5패 리그 2위에 위치했고 울산현대 키플레이어 라이트윙 이동준 선수죠.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11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야, 이 울산현대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네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제가 볼 때 뭐 수원 삼성은 솔직히 최근 뭐 경기 기복도 있지만은 동기부여가 크게 떨어져요. 제가 볼 때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는 수원 삼성. 이 수원 삼성으로서는 최근 리그 3연패로 부진하는 동안 8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울산 현대가 최근 공격력과 경기력이 물이 올라 있는 만큼 이 우승을 향한 강한 동기부여 이런 것까지 포함해 본다면 제가 볼 때 원정에서 한 골차 진땀승을 할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인천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11승 7무 15패 리그 8위에 위치해 있고 인천 유나이티드 키플레이어 공격수 김현 선수죠. 이번 시즌 7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무고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김광석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 리그에서 11승 9무 13패 리그 7위에 위치했고 포항 스틸러스 키플레이어 윙어죠. 임상엽 선수 이번 시즌 12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포항은
야, 이거 좀 크네요. 넘버원 골키퍼 강현무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남바2 골키퍼 이준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퇴장 징계로 못 나와요. 결국엔 뭐예요? 넘바3 골키퍼 조성훈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껴야 되는데 불안하겠죠. 더군다나 이 포항 스틸러스가 주중에 ASL 지금 끝났나? 오늘 경기 했던 걸로 새벽에 이제 경기를 하는구나. 그거 포항 스틸러스와 알힐랄 사우디 클럽 왜 이렇게 발음이 꼬여? 알힐랄이랑 그 결승전 하죠. 이 피로도가 굉장히 상당할 거예요. 사우디 원정을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체력적 피로도. 일단 포항 스틸러스 얘기하다가 끊겼네. 포항 스틸러스가 주전 핵심 공격수 타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김현성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그랜트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인천이 홈 경기 유리함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항이 주중 그 ACL 결승전으로 인해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점. 포항이 골키퍼를 비롯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수 전력 노수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걸 감안해 볼 때 홈팀 인천 유나이티드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FC 서울 대 강원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FC 서울 리그에서 9승 10무 14패 리그 9위에 위치했고 FC 서울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팔로세비치 선수죠. 세르비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9골 4도움 지난 성남전 3대0으로 완파했죠. 3대0으로 이길 때 2골 폭발시켰던 팔로세비치 선수였어요. FC 서울 같은 경우에 핵심 공격수 박주영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체프만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반면에 원정팀 강원FC 리그에서 9승 10무 14패 리그 10위에 위치했고 강원FC의 키플레이어 키플레이 윙어 김배원 선수죠. 이번 시즌 7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강원FC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고무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조재환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강원FC 같은 경우에 이 최용수 감독을 선임하는 강수를 뒀죠. 결국에 이영표 대표가 결국에는 이 친분이 있는 이 최용수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소방서로 선임을 했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과거 그 FC 서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용수 감독이었었는데, 또 첫 대결도 FC 서울이랑 붙네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이 FC 서울이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을 쓸어 담은 상황. 그 중에는 한 달 전에 강원FC 원정 경기 4대1 대승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이 강원FC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최용수 감독이 부임한 후 이 감독 교체 버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볼 때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이 FC 서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최용수 감독이에요. 그래서 최용수 감독이기에 충분히 접전은 가능해 보이는 상황. 두 팀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PL 10번 경기네요. EPL 브렌트퍼드 대 에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브렌트퍼드 리그에서 3승 4무 5패 리그 14위에 위치했고 브렌트퍼드 키플레이어 공격수 이반 토니 선수죠. 이번 시즌 3골 2도움 지난 뉴캐슬전 브렌트포드가 원정 갔는데 3대3으로 비겼죠. 이 경기 한 골 기록한 이반 토니 선수예요. 이반 토니 선수가 지난 시즌 챔피언십 브렌트포드가 2부 리그에 있었죠. 챔피언십에서 31골로 득점왕 차지했던 선수였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옌센 선수가 코로나, 넘버원 골키퍼 라야 선수가 부상이어갖고 지금 페르난데즈 선수가 장갑을 끼고 있죠. 핵심 미드필더 다실바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아예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요르겐센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에버턴 리그에서 4승 3무 5패 리그 11위에 위치했고 에버턴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타운젠드 선수 이번 시즌 3골 2도움. 에버턴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빠져있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 징계 결장이네요. 결국에는 주전 투톱인 칼버트 루인, 히샬리송 선수가 둘 다 빠지네. 결국에는 몇 주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죠. 이 상황에서는 이 론돈 선수랑 그레이 선수가 일단 전방에 포진을 했었죠.
핵심 중앙센터백 홀게이트 선수 징계 결장,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예리미나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에버턴이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각각 리그 5경기와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양팀. 그래도 최근 경기력은 에버턴이 소폭 낮다는 평가. 이 타운젠드가 포진해 있는 에버턴의 공격력이 소폭 앞선다고 판단돼요. 이 에버턴이 칼버트 루인과 히샬리송 선수 두 선수가 다 빠졌음에도 이 론돈과 그레이를 앞세워갖고 론돈과 그 그레이 타운젠드 선수를 앞세워갖고 맨유 원정 경기에서 맨유를 잡은 적이 있었죠. 예, 이런 상황들 제가 볼 때는 두 팀 치열한 접전 끝에 원정팀 에버턴의 한 골차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EPL 번니 대 토트넘 하스퍼 경기네요. 일단 홈팀 번니 리그에서 1승 6무 5패 리그 18위에 위치했고 번니의 키플레이어 레프트백 요즘에는 그 크리스 우드 선수랑 투톱으로 같이 나오죠. 코넷 선수. 코넷 선수가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5골 맹활약 해주고 있고 지난 시즌까지 올림픽 리옹에서 활약을 했었죠. 번니 같은 경우에 크리스탈전 지난 그 크리스탈을 홈으로 불러들였는데 3대3 무승부. 이 경기에서 이 코넷 선수가 기막힌 왼발 발리슛 수를 리그 5골 장렬시켰었죠. 번니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웨스트 우드 징계 결장,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아이고 타코우스키 선수가 빠지네요. 타코우스키 선수가 징계 결장. 이 두 선수가 빠지는 것 좀 크네요. 반면에 원정팀 토트넘 합스퍼 리그에서 6승 1무 5패 리그 7위에 위치했고 토트넘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손흥민 선수죠. 이번 시즌 4골 1도움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장 선수죠.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총 22골 11도움. 이번 시즌 개막에 앞서갖고 4년 재계약했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로메로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이 콘테 감독이 오고 나서 훈련량, 경기력 보기 좋게 달라졌죠. 토트넘이 최근 토트넘이 번니를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고 번니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웨스트우드와 타코우스키 선수가 빠진 건 커요. 두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정팀 토트넘의 한 골차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EPL 레스터시티 대 와포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레스터시티 리그에서 4승 3무 5패 그리고 12위에 위치했고 레스터시티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이번 시즌 7골 1도움 19-20 시즌 23골로 리그 득점왕 차지했었고 지난 10시즌 레스터 시즌에서 10시즌간 368경기 154골 뽑아낸 팀의 간판 레전드 공격수죠.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라이트백 페레이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포파냐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틸레만스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와퍼드 리그에서 4승 1무 7패 리그 16위에 위치했고 와퍼드 키플레이어 공격수 조슈아 킹 선수죠. 킹 선수가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4골 2도움. 와퍼드가 지난 라운드 맨유를 4대1로 대파했죠. 결국엔 이 맨유를 대파함으로 인해 갖고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 경질이 되죠. 그래서 이 경기 4대1로 이길 때 선취골 기록했던 조슈아 킹 선수예요. 와포드 같은 경우에 핵심 중앙센터백 카바셀레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윙 세마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에테보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이 레스터시티가 최근 경기력 보셨나요? 굉장히 기복이 심하죠. 레스터시티가 최근 5경기 3무 2패로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있는 상황. 무엇보다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하죠. 와포드가 지난 맨유전 4대1 대승을 통해 자신감을 충만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 팀 치열한 선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13번 경기 EPL 맨시티 대 웨스트햄 경기네요. 일단 홈팀 맨시티 리그에서 8승 2무 2패 리그 2위에 위치했고 맨체스터 키플레이어 공격수 마레즈 선수 알제리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챔스에서 3골 리그에서 2골 1도움 총 5골 1도움 4시즌간 158경기 47골 기록한 팀의 간판 윙어죠. 마레즈 선수. 맨시티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페란 토레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케빈 데이브라이너 선수가 코로나 걸렸어요.
반면에 원장팀 웨스트햄 리그에서 7승 2무 3패 리그 4위에 위치했고 웨스트햄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 자메이카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한 골 1도움 리그에서 6골 3도움 총 7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안토니오 선수가 웨스트햄에서 7시즌간 195경기 55골 뽑아낸 팀의 간판 공격수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오구본나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앙센터백 공백 자리는 도슨 선수가 메꿔줘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맨시티가 일정상으로 보나 체력적으로 더 유리한 일정의 매치업. 맨시티는 이 파리 생제르맹하고 홈에서 챔스 경기가 있고 웨스트햄은 라피드빈 오스트리아 팀이에요. 라피드빈이 원정 경기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맨시티가 일정상 체력정상 더 유리한 매치업은 맞아요. 웨스트햄으로서는 당분간 오그본나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맨시티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홈경기 6연승이거든요. 6연승을 하고 있을 만큼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팀 맨시티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경기 EPL 첼시 대 맨유 경기네요. 일단 홈팀 첼시 리그에서 9승 2무 1패 리그 선두에 위치했고 첼시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칸테 선수죠. 은골로 칸테 선수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2골 기록하고 있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코바치치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야 첼시가 오늘 있었던 챔스 경기도 유벤투스를 홈에서 3대0으로 대파했어요. 이 투엘 감독의 첼시, 투엘 감독이 무섭긴 해요. 굉장히 첼시를 잘 지휘해주고 있고 반면에 원장팀 맨유 리그에서 5승 2무 5패 리그 8위에 위치했고 맨유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죠.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챔스에서 5골 5골이 아니구나. 오늘 있었던 그 비아레알전 한 골 넣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챔스에서 6골 리그에서 4골 2도움 총 10골 2도움 12년 만에 맨유로 복귀를 해갖고 굉장히 이번 시즌 맹활약해주고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 핵심 공격수 카바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그리노드 선수 코로나 주전 핵심 미드필더 포그바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맥과이어 선수 징계결장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바란 선수 부상 야, 맥과이어 바란이 다 빠졌네. 결국엔 중앙센터백은 에릭 바이랑 린델로프 선수가 서야겠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첼시가 홈경기에 유리함도 있고 맨유가 치명적인 전력 누수가 상당한데 이 맥과이어 바란이 다 빠져요. 제가 볼 때 이 첼시의 최근 이 맹공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맹공에 무너질 공산이 큰 경기. 제가 볼 때 홈팀 첼시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20패 53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드렸고요. 저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